모아타운이 궁금하시다고요? 제 영상 하나만 보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삼삼한 부동산의 양재용 소장입니다. 모아타운 곳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거 뭘까? 여기저기 많이 보시는데 어떤 걸까요? 올해 1월 15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실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이제 진정한 서울시장으로 본인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대선을 가기 위한 하나의 카드입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신속통합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바람몰이를 했어요. 그러나 신속통합 기획의 재개발권은 적어도 8년입니다.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서울시장 몇 년이죠? 4년 뒤면 다 끝나요. 자, 그럼 4년 안에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아타운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공공 재개발이니 웬만한 민간 재개발은 10년 이내 되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말만은 한남 뉴타운도 20년이 넘고요. 장인 뉴타운 14구역까지 반밖에 못했어요. 자, 3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록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재개발하고 어떻게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생각하다 신속 통합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이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본인의 대선 출사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5일자에 보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 6월 3일자에 뭐가 나옵니까? 자, 가만히 보니까 서울시가 잘하는 이 모아타운 사업을 국토부도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왜? 국토부나 정부가 볼 때는 이것처럼 빨리 가는 게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서울시에. 그래서 국토부가 150억씩, 뭐 120억씩 막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주차장 짓고 도로 짓는데 이런 기반시설 국토부나 서울시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6월 7일자에 뭐가 나옵니까? 서울시에서 이제는 층수를 획기적으로 완화시키자. 그래서 이 완화 정책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높이에 따라서 매번 획일화된 뭐 14층, 뭐 15층 이게 아니라 50층까지도 가능하게 해주자. 그러면서 이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모아타운도 50층을 질 수 있다고? 흥행몰이를 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아타운 관련된 재개발지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뉴스에 내고 막 이럽니다. 결국 1차도 흥행이었고 그리고 또 2차도 흥행적으로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아타운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자, 모아타운 서울시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적극 지원해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고 특히나 주택 정책 실에 중점 과제로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핵심 과제인 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의 뭔가 성과를 가시적인 결과를 창출해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지원해주고 특히나 재개발 전문가들 사전 자문제도를 운영해서 뭐라도 좀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또 현장까지 가서 전문가를 파견시켜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면 이 동네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계획 지원이라든가 그런 걸 적정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사업성 좋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자꾸만 알려주면서 하라고 동네 주민들을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또 종상향 시켜주고 입체적인 높이를 통해서 어떻게 과거에는 2종이 7층이 15층 가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지만 이거를 3종 300%까지 최근에는 이거를 결국 50층까지 쫙 올려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역세권 시프트만 50층 가는 게 아닙니다. 모아타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다른 뭐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에서 해주지 않는 바로 조합원들을 위한 그 지역 원주민들을 위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녹지 공간 확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등의 지원을 국토부와 서울시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안 하면 안 되죠. 지금 4년 동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재개발에 관련된 정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직 몰라서 그런데 그걸 빨리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그래서 1차에 모아타운 21곳을 상반기 6월 21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차에 모아타운 26곳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47곳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47곳은 본인이 임기 4년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이 모아타운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이것은 자,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36세대 미만 아주 작은 그냥 맨션 하나 짓는 거예요. 빌라 조그만 거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가 이제 가로라는 게 길가짜의 길로예요.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3,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이하의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3,000평에다가 어떻게 보면 나홀로 아파트 짓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어요.
이게 박원순 서울시장 때 거의 실패작이었던 거죠. 안 해. 왜 안 할까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200세대 미만, 그리고 5,000제곱미터 미만 다 작다는 거죠. 해봤자 나홀로 아파트 2개, 세개 동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층수도 14층 이하 안 올라오는 거죠.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하 주차장도 안 파고 그냥 지상 주차장 만들고 나홀로 아파트들 과연 하려고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사업성도 별로 안 좋은데. 자, 이거를 보다 못한 거죠. 이 면적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이거 괜히 뭐 이건 굉장히 작은 거고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거예요. 좋은 거는 사업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사업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확장판, 야, 이 굉장히 좋은 이 사업을 왜 안 할까? 소규모 재건축 하러 가니까, 소규모 재개발 하러 가니까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안 할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특히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확장판이 바로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주택이라고 이제 표현을 다시 하면서 이 모아주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합쳐서 커다란 타운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재개발 단지가 되는 겁니다. 1-1, 1-1, 1-5, 뭐 1-7까지 있는 거를 대형으로 만들어서 3,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지금 번동과 면목동은 1,200세대가 넘게 나오잖아요. 1,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지 않습니까? 브랜드 아파트들도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1만 제곱미터 3,000평이나 3만 평 정도 되는 곳에 노후도도 과거에 60%가 넘어야 돼요. 67%까지 가는 어려운 단계를 완화시켜주죠. 50% 이상. 그래서 57%면 되는 거고요. 이 노후도도 이제 점수에 따라서 노후도가 심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정비 계획이 과거에 1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인데 이 시간을 4년 이내로 2년에 4년 이내로 짧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합설만 되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 대신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거죠. 공영 주차장, 공원,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무려 올해는 375억 원을 지원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 이상 예산을 확보해 놓겠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 대단지처럼 통합하겠다. 심지어 기본 설계를 위해서 공공 건축가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런 엄청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림 하나로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이 많은 계획들, 단계들, 자 1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거죠.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해서 조합 해산까지, 준공까지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이거 다 빼버린다는 거죠. 다 빼버리고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사업 시행 인가나고 바로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3년, 4년 내에 바로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조합 설립까지만 동의서 걷어오면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2년 내에 지정이 되고 2년 내에 조합 설립 동의서만 가져오면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아타운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뭘까요? 대규모 아파트를 만들어준다는 거고 거기에 주거 환경, 편의시설, 인프라를 다 지원해주겠다는 거고요. 올해 375억,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측정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층수를 일반적인 14층, 15층이 아니라 용도지역 상향해서 50층까지 지어주겠다. 그리고 빠르게 추진해주겠다. 이런 블록 단위 대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자, 대부분은 어떤 곳? 뭐 이번에는 침수된 곳, 그다음에 어떤 침수 위험이 심한 곳,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던 곳, 과거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던, 과거에 뉴타운 재개발 하려다가 하지 않았던 곳들, 혹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하려다가 멈춘 곳들, 자 이런 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하라고. 이제는 할 수 있다고. 4년 이내 할 수 있으니 지금 하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다 완화시켜 준 거죠. 노후도 50%, 노후도 30년이 아니라 20년 이런 것들을 다 완화시켜 주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 상향해 주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공동시설, 공원, 도로, 주차장 다 지원해 주겠다. 국토부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안 되던 그 한계선을 넘어서 과감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동네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런 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하도 현금 청산 된다고 또 일부 동네 어르신들이라든가 일부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이 요새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없지만 신축 빌라 사면 입주권 못 받는다. 그런 위험한 발언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조례에 의하면 신축이라 할지라도 권리 산정 기준인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권리를 언제까지 산정하는 그 기준일은
항상 서울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신축이든 구옥이든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축 못 받습니다. 이런 잘못된 얘기에 현혹당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럼 신축들을 사람들이 왜 좋아하죠? 가성비가 적으니까. 비슷한 평수에 아파트 받는 건 좋은데 구옥은 전세도 낮고 가격도 비싸고 대지지분도 커서 추가 분담금은 작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가성비로 따지면 실투자비가 작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권 똑같이 받기 때문에 신축들을 선호하고 재개발지 신축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금 청산에 관련된 기준들 뭐 여러분 많이 이제는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신속통합, 도심복합개발 사업한다, 공공재개발한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전부 현금 청산 됩니다. 예, 올해는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런 곳에서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역세권 시프트나 특히나 모아타운, 모아주택인 거죠. 모아타운은 발표하는 날, 지역을 선정하는 전일까지 혹은 서울시가 이번처럼 몇 월 며칠, 뭐 10월 27일 전까지 착공신고서, 착공신고서가 뭔지 아시죠? 자, 우리 이 땅에다가 이제 집을 지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건축 설계를 이미 구청에다 신고하고 착공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는 그 착공계 신고를 낸단 말이죠. 그 착공 신고서가 나와야 돼요. 이것만 나오면 집을 다 지어놓지 않고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등기 이전이 안 되더라도 입주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착공 신고서만 돼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아, 내가 모아타운으로 여기가 언제 자, 올해는 6월 21일 또 하반기에는 10월 20일 발표를 했잖아요. 10월 달에 발표했으면 10월 27일 전까지만 착공 신고서가 돼 있는 곳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에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 준공만 떨어지고 등기만 치면 등기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착공 신고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조합 설립 전까지 여러 가지 그 정비 계획 고시 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한참 걸리죠. 그래서 제가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현금 청산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접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기는 이렇다 할지라도 뭐 금리가 너무 오르고 뭐 갑자기 부동산이 뭐 40% 50% 대폭락할 것처럼 얘기하고 빠진 데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어디가 제일 확실한지 정말 확실한 걸 찾고 싶다 싶으면 모아타운 지정된 데 가시고 내가 좀 저렴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아타운이 지정될 정말 확률이 높은 그런 곳을 찾으시면 성공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은 곱셈입니다. 내가 제로면 언제나 0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제 영상 항상 보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가 될 거고 여러분이 성공 투자 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